50살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20살 어린 남자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온몸이 떨리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전 5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24년 결혼 생활, 단 한 번도 사랑받은 적 없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30세, 20살이나 어린 남자, 최면 치료실, 밤10시, 원장님, 손을 이렇게 올려도 될까요?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왔을 때 전 알았어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는 걸. 지금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그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전 누군가 절 여자로 봐줬으면 숨이 가빠졌어요.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원해요.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음모가 시작됐다는 걸. 저 사람이 저를 성추행했어요. 경찰과 함께 나타난 낯선 여자, 조작된 녹음 파일,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미소. 당신 50살 주제에 30살 애송이랑 놀아나? 역겹더라.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건물도 센터도 그 사람도.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50년을 억눌려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싸울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의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50대 여성이 인생 후반에 찾은 진짜 사랑과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진. 올해 50세입니다. 강남구에서 심리상담센터 마음쉼터를 12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4층 건물에서 혼자 센터를 꾸려왔죠.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셨습니다. 제게 이 건물과 함께 상담사의 길을 물려주셨어요. 수진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가장 고귀한 일이란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누가 치유해 줄까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여자가 보였어요. 입가에 팔자주름, 눈가에 잔주름, 목에 생긴 가로줄, 모두가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립스틱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누가 봐줄 것도 아니고 뭐하러 꾸미겠어요. 제 결혼 생활은 건물만큼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이강민, 올해 52세, 24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신혼 초엔 그래도 서로 웃고 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끼던 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가 속삭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을까요? 3년간 불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매달 병원을 오가며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이번엔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매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의사 선생님의 말이 떨어질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명절날이었어요. 시댁 거실에서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수진이는 언제 애 낳을 거야?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잖아. 요즘 애들은 애 안 낳으려고만 해. 시어머니가 찬물 한 잔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뭐하러 우리 집에 왔는지 모르겠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년 전 주식 투자로 3억을 날린 뒤부터는
아예 백수가 됐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저한테는 폭언만 쏟아냈죠. 당신 아버지 건물 덕에 먹고 사는 주제에 뭘 안다고 잔소리야? 50 넘어서 뭐가 그리 바쁘냐고. 늙은 것들이나 상담해주면서 돈이나 벌어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부 관계는 6년 전부터 완전히 끊겼어요. 정확히 말하면 강민이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 씨, 제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피곤해. 그냥 자.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 매번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상처받았어요. 여자로서 거부당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내는 게 일상이었어요. 각자 방을 쓰고 각자 밥을 먹고 각자 잠들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버텨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하루 12시간씩 상담실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줬어요. 40대 주부의 남편 외도 고민, 60대 남성의 은퇴 후 우울증, 30대 직장인의 번아웃 증후군. 다들 제게 위로를 받고 가지만 정작 저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5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내담자가 폭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약이 밀려들었어요. 하루에 10명씩 상담하다 보니 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쉬고 어깨가 굽고 두통이 왔죠.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마셨어요. 그래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상담 중에 내담자 이야기를 놓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내담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계속하세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피부도 거칠어지고 머리카락도 푸석해졌습니다. 이러다간 쓰러지겠어. 스스로 생각했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최면 치료사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최면 치료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즘 내담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불면증이나 불안장애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었죠.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강남심리상담센터 최면치료 전문가 모집, 경력 우대, 급여 협의. 며칠 뒤부터 이력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40대 이상의 경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력서가 하나 있었어요. 강도연, 30세, 임상심리학 석사, 최면치료 전문가 자격증 보유, 경력은 3년. 하지만 이력서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무직이었어요. 왜 6개월이나 쉬었을까? 궁금했지만 일단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면접날이 왔습니다. 3월의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상담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도연, 30세.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키는 180cm 정도, 차분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절제된 몸짓. 정장 차림이 잘 어울렸어요. 안녕하세요. 강도연입니다.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낮고 안정적인 톤이었죠. 앉으세요. 한수진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펼쳤어요. 임상심리학 석사에 최면치료 전문가 자격까지 갖췄더군요. 강도연 선생님, 경력이 화려하신데 왜 저희 센터에 지원하셨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성추행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똑바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떨리지만 진실한 눈빛이었죠.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입니다. 강남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일했어요. 40대 여성 내담자를 최면 치료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치료 중에 에로틱전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에로틱전이 심리치료 과정에서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연애 감정을 갖는 현상이죠. 저도 상담사로서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내담자가 남성 치료자에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저한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치료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거절했죠. 치료자와 내담자는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허위로 성추행 신고를 했습니다. 최면 중에 제가 부적절하게 만졌다고요. 신체 접촉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결과는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요. 도연의 눈에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저를 해고했어요. 이미지 관리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무혐의인데도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최면이 풀리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저를 악마로 만들더군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일하다가 누명을 쓴 사람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저도 25년간 상담사로 살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남성 내담자가 저한테 집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그때의 두려움이 아직도 기억나요. 믿어주시겠습니까? 도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오랜 상담 경험으로 사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눈빛, 말투, 몸짓 하나하나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채용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모든 상담은 기록으로 남기는 걸 원칙으로 하죠. 당연합니다. 오히려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상담사의 손이었죠. 그렇게 도연은 제 센터의 직원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살 어린 남자. 그런데 왜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요? 차분한 눈빛, 낮은 목소리, 따뜻한 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수진아?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출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센터 운영이 눈에 띄게 원활해졌어요. 그의 최면 치료 실력은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내담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후기도 좋아졌죠. 강도연 선생님 덕분에 10년 된 불면증이 나았어요. 최면 치료받고 나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추천합니다. 네이버 예약 시스템에 좋은 리뷰가 계속 올라왔어요. 도연은 조용하지만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점심시간에는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상담 기록을 정리했죠. 말수는 적었지만 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박지민님 상담 시 불안 수치가 높았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심화 최면을 추천합니다.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어요. 업무 중에는 철저히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 서류를 전달할 때, 커피를 타러 갈 때, 우리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직원인데, 20살이나 어린 남자인데, 그런데 정작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극심해졌어요. 밤마다 이 시간도 채 못 자고 하루 종일 피곤에 시달렸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마셨어요. 그래도 졸음이 쏟아졌죠. 상담 중에 내담자 이야기를 놓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 말 들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이 떨렸어요. 컵을 들다가 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피부도 거칠어지고 머리카락도 푸석해졌습니다. 이러다간 쓰러지겠어. 스스로 생각했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약도 소용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한두 시간 자다가 깼어요. 그리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50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매일 밤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내담자가 나가고 센터에는 저와 도연만 남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도연이 상담 기록을 정리하다가 저를 봤어요. 원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서 약도 안 듣네요. 얼마나 못 주무시는데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한두 시간. 도연이 의자를 당겨 제 앞에 앉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최면 치료가 효과적일 겁니다.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치료자가 치료를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25년간 상담사로 살면서 남한테 도움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상담실로 가시죠. 빈 상담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건물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아래층 카페도 문을 닫았고 주차장도 텅 비어 있었죠.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상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도연이 조명을 낮추고 라벤더향 디퓨저를 켰어요.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원장님, 긴장을 풀고 누우세요. 저는 천천히 상담용 리클라이너에 누웠습니다. 희미한 간접등 아래 도연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30세라고 하기엔 성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턱선이 뚜렷하고 눈썹이 짙었어요. 눈을 감으시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들려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반복되는 호흡 유도에 몸이 이완되기 시작했어요. 긴장됐던 어깨가 풀렸습니다. 뭉쳤던 목도 편해졌죠. 좋아요. 그렇게 계속하세요. 도연의 손가락이 제 관자놀이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가라앉습니다. 점점 더 깊이.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무의식과 대화하겠습니다. 도연의 손이 제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솔직해져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당신이 숨긴 모든 것을 꺼내도 됩니다. 그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나요? 전 너무 외로워요. 무의식이 말했습니다. 제 안에 숨겨뒀던 진짜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24년 동안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최면 상태에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의 손이 제 뺨에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머물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절 여자로 봐줬으면, 숨이 가빠졌어요. 만져줬으면 원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도연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천천히 어깨를 감싸며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네. 최면 상태였지만 모든 게 느껴졌어요. 그의 손이 목덜미를 거쳐 천천히 제 팔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계속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도연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깍지를 끼듯 천천히 손바닥에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어요. 원장님,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연이 아주 가까이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30cm도 안 되는 거리,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최면, 끝났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건 치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요. 저도 느꼈어요. 그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는 순간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떨림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한 키스였어요. 그의 손이 제 뒤통수를 감쌌고 저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숨이 차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전 선을 넘고 있습니다. 전 이미 넘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후회하실까봐 두렵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먼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 씨. 네, 원장님. 이제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진 씨.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더 간절했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잡은 채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저 집에 가야 하는데 제가 말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도연이 저를 꼭 안았어요. 네. 조금만 더.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어요. 수진 씨, 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연이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저도요. 제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50년을 살았는데 처음이에요.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 이렇게 살아있는 거. 도연의 팔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 씨는 아름다워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제 눈엔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주 2회 최면 치료를 받기로 했지만 실상은 치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밤 9시. 마지막 내담자가 나간 후 상담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죠. 원장님,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 봐도 될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최면 치료라는 명목이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는 걸. 최면 상태에서 저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당신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은 걸 느꼈습니다.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점차 치료자와 내담자의 경계가 흐려졌어요. 회기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세 번째, 최면 치료 때였어요. 수진 씨, 오늘은 제가 직접 긴장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연이 제 뒤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너무 뭉쳐있네요. 아, 네. 그의 손길이 어깨에서 목덜미로 올라왔어요. 엄지로 뒷목을 눌렀을 때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도연의 숨소리가 제 귀 가까이에서 들렸어요.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수진 씨, 전 지금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팔을 타고 내려와 손을 잡았어요. 꽉. 이건 선을 넘는 겁니다. 이미 넘었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돌아서서 그를 마주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수진 씨, 전 원장님이 후회하실까봐 두렵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먼저 그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저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가 속삭이며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깊고 간절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한참 후였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떨어지지 못했어요. 수진 씨,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전 이미 당신에게 빠졌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전 50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그가 조명을 더 낮췄습니다. 라벤더 향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그리고 볼에 닿았어요. 수진 씨, 당신은 아름다워요. 거짓말, 진심입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게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뜨겁게 그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지만 뜨거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도 그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넓고 단단한 등판,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의 떨림, 그의 체온이, 숨소리가, 떨림이 모두 느껴졌어요. 수진 씨, 네, 더 깊이 안았습니다. 경계를 완전히 넘은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어요. 집에 가야죠. 제가 말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도연이 저를 꼭 안았어요. 네, 조금만 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고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나도 여자였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센터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도연을 만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출근해서 그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눈으로 인사를 나눴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그리고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앗아가려는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도연과 함께한 시간이 한 달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놀랐어요. 10년은 젊어 보이는 제 얼굴이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살아있는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검은색, 회색, 베이지색 뿐이었어요. 무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색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쇼핑몰에서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를 샀어요. 화이트 재킷도 샀습니다. 이거 입어도 괜찮을까? 망설였지만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립스틱들이 보였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바르지 않았던 것들. 손을 뻗어 하나를 집었습니다. 로즈 핑크. 천천히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나도 괜찮네. 센터에 출근했을 때 접수 직원 민지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그래? 네. 립스틱색 너무 잘 어울려요. 옷도 예쁘시고. 새로 산 거예요? 응. 그냥
기분 전환으로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원장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뭐가? 표정이요. 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화나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그냥 건강해진 것 같아서. 하지만 민지만 알아챈 게 아니었습니다. 내담자들도 알아챘어요. 원장님 뭔가 달라 보이세요. 50대 여성 내담자가 상담 중에 말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아, 그냥 잠을 좀 잘 자게 돼서요. 부러워라.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상담이 끝나고 복도에서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원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도연 씨. 평범한 인사였지만 우리만 아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거실에 강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엔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이상했어요. 왔어. 강민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센터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강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요즘 얼굴이 좀 밝아 보이던데. 립스틱도 바르고 옷도 예쁘게 입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기분 전환 좀 하려고. 기분 전환? 강민이 비웃었습니다. 50 넘어서 무슨 기분 전환을 해. 센터에 남자 직원 뽑았다며? 순간 숨이 들었습니다. 응, 최면 치료사. 점더라? 30살? 업무 능력이 좋아서 뽑았어. 그래? 강민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상하네. 당신이 남자를 뽑다니. 무슨 소리야? 필요해서 뽑은 거야. 그래, 그렇겠지. 강민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담자가 많아서 그래. 그래, 믿어줄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강민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불안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센터 주차장에서 이상한 차를 발견했어요. 검은색 소나타, 낯선 차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연속 같은 위치에 주차돼 있었어요. 이상하네.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저 차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차요? 저기, 검은색 소나타. 며칠째 저기 있어요. 도연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응, 계속 지켜봐. 특히 밤에 누구랑 같이 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줘. 자세히 캐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강민이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연 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당신을 조사하고 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어떡하죠? 일단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요. 증거를 남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분간 최면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을 끊을 순 없었습니다. 업무 중에는 철저히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감추기 힘들었어요.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 서류를 주고받을 때, 점심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마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짙은 화장에 붉은 립스틱, 그리고 도발적인 눈빛. 최면 치료 예약하고 싶은데요. 강도연 선생님으로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미선이요. 접수를 하면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이 여자의 눈빛.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계산적이었어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불면증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그렇군요. 예약은 다음 주 화요일 3시로 잡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미선이 나가면서 도연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김미선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옆방에서 소리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미선 씨,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가요? 불면증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도연이 전 직장에서 나온 게 6개월 전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최면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도연의 유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김미선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손 좀 잡아주실래요? 치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로워요. 혼자는 무서워요. 김미선 씨, 경계를 지켜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선은 계속 집요하게 요구했어요. 어깨가 아파요. 마사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물리치료를 권합니다. 선생님만 믿고 왔는데 목소리가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명백한 에로틱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인. 치료가 끝나고 김미선이 나갔어요. 저는 도연을 불렀습니다. 방금 그 사람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의도적이었습니다. 혹시 전 직장의 그 내담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또 나타난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일주일 후 김미선이 다시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경찰과 함께였어요. 저 사람이 저를 성추행했어요. 김미선이 도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최면 치료 중에 몸을 만졌다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녹음 파일이요. 여기. 김미선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재생된 파일에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편집된 거였습니다. 손을 잡겠습니다 라는 부분만 잘라내서 마치 성추행처럼 들리게 만든 거죠. 이건 조작입니다. 도연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일단 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도연을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CCTV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CCTV는 상담실 안에 없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내담자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상담실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끌려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김미선이 제 앞을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유부녀가 20살 어린 남자랑 놀아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웃으며 나갔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계획이었어요. 김미선은 미끼였고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이 집에 들어왔을 때 비웃고 있었어요. 재밌는 소식 들었어. 당신 센터 직원이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받는다며? 당신이 꾸민 거죠? 뭘 꾸며?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지. 강민이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30살짜리 남자 데려다 놓고 뭐 했을지 뻔하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말. 당신 요즘 표정 봐. 딱 바람 피우는 여자 표정이야. 강민이 차갑게 웃었어요. 알아? 내가 김미선한테 500만 원 줬어. 당신 애인 유혹해서 성추행 증거 만들라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미친 건 당신이지. 50살 주제에 30살 애송이랑 놀아나? 진짜 역겹더라. 늙은이가 애정 행각이라니.
강민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어요. 좋은 소식 하나 더 알려줄까? 뭔데요? 이혼 소송 준비 끝났어. 당신 부정행위 증거 다 모았고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야. 아버지가 물려준 건물. 그것도 내 거야. 혼인 기간 24년 동안 내가 기여했으니까. 강민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넌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야. 그 애송이랑 함께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도연의 성추행 누명,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린 강민의 이혼 소송. 두 개의 덫이 동시에 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50년을 억눌려 살았습니다. 이제는 맞서 싸울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50세에 20살 어린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면요. 사회의 시선, 재산 문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억눌려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싸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이혼 소송과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모으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상대방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요? 한강공원.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저녁 7시. 한강공원 벤치. 도연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그의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버텨야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길 거예요. 어떻게요? 김미선의 자백을 받아낼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제게 방법이 있어요. 다음 날 저는 김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미선 씨, 한수진입니다. 아,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여유로웠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요? 돈 얘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스타벅스. 내일 3시. 다음 날 카페에서 김미선을 만났습니다. 녹음기를 가방 안에 켜놓았어요. 원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얼마면 되죠? 김미선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민이 당신한테 500만 원 줬다는 거 알아요. 전 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진실을 말해주세요. 김미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원장님도 참 뻔하시네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당신 남편이 저한테 먼저 제안했어요. 그 젊은 남자 유혹해서 증거 만들라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돈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최면 치료받으면서 일부러 유혹했어요. 녹음도 편집해서 만들었고요. 강도연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계속 경계선 지키려고 했죠. 김미선이 웃었습니다. 근데 원장님, 정말 0만 원 주실 거예요? 경찰에 가서 진술하면요. 김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생각해 보세요. 거짓 증언은 무고죄예요. 3년 이하 징역이에요. 지금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어요. 김미선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죠. 김미선의 자백 녹음과 함께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연도 함께였어요. 담당 형사님께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고죄네요. 김미선은 다음날 자진 출석했어요. 이강민 씨로부터 금전을 받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강도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도연에 대한 혐의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도연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수진 씨,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다음 싸움이 남았어요. 강민과의 전쟁이요. 변호사와 함께
6년간의 증거를 모았어요. 강민이 보낸 문자들, 쓸모없는 여자, 애도 못 낳는 것이, 당신 아빠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저장해뒀던 모든 메시지를 출력했습니다. 주변 증언도 모았습니다. 센터 직원 민지가 증언했어요. 원장님 남편분 항상 험한 말 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내담자 중 한 분도 증언해 주셨습니다. 상담 중에 원장님이 우시는 걸 본 적 있어요. 남편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우울증 약 복용 기록도 준비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 증상.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가정법원 4층 법정. 양쪽 변호사가 자리에 앉고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강민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어요. 피고의 명백한 간통행위로 혼인이 파탄났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밤 11시. 저와 도연이 손잡고 걷는 장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0%를 청구합니다. 이번엔 제 변호사 차례였습니다. 판사님,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6년간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을 가했습니다. 우울증 약 복용 기록이 제출됐어요. 강민의 악독한 문자들이 화면에 하나씩 떴습니다. 애도 못 낳는 년, 50 넘어서 뭐가 그리 바쁘냐. 당신 아빠 없었으면 거지였을 거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한 원고는 피고를 모함하기 위해 제3자와 공모했습니다. 김미선의 자백 녹음이 재생됐어요.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원장님 남편이 돈 주고 시켰어요. 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정숙.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 측 증인 신청 있습니까? 네, 판사님. 도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피고의 직원이자 연인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한수진 원장님은 24년간 정서적 학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여자로서의 존중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은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한수진 원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법정에서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심리를 마치고 말씀하셨어요. 양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강민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싸울 거야. 도연이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협박하지 마세요. 원장님은 제가 지킵니다. 저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도연 씨. 우리는 강민을 뒤로 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2주 후 선고일.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단,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와 부부관계 거부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이다. 강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재산 분할은 원고 20%, 피고 80%로 한다. 특히 피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은 100% 피고 소유로 인정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도연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 씨,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5월의 햇빛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끝났어요. 도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이혼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민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센터도 정상화됐어요. 도연은 복직했고 내담자들도 다시 돌아왔죠. 센터는 예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예약은 한 달치가 꽉 찼고
직원도 2명 더 뽑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변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어요. 50세지만 40대처럼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도연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를 인정했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도연이 말했어요. 맞아요. 이젠 남의 시선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센터 일을 마치고 도연과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응? 저랑 같이 살래요? 도연이 갑자기 멈춰서며 물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네. 매일 아침 눈 뜨면 옆에 수진 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연이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늙어가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 달 후, 저는 도연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한강뷰가 보이는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수진 씨.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고, 하나하나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 갔어요. 거실엔 큰 소파를 놓고, 안방엔 킹사이즈 침대를 뒀습니다. 완벽해요. 정말요? 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샤워를 마친 도연의 머리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습니다. 수진 씨,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저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그만 거짓말해요. 진심이에요. 제 눈엔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리고 천천히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센터는 더욱 성장했고, 저희는 매일 행복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출근하고, 저녁엔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수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상자 안엔 반지가 있었습니다.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도연 씨, 눈물이 났습니다. 전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수진 씨를 평생 사랑할 자신은 있습니다. 같이 늙어가요. 함께요. 네, 저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반지를 끼우며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수진 씨.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센터 직원들과 내담자 몇 분이 와주셨어요. 원장님, 정말 예뻐요. 행복하세요. 51세에 처음 입어보는 웨딩드레스였어요. 아름다워요, 수진 씨.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저도요.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전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파리, 로마, 베니스. 손을 잡고 걸으며 우리는 수없이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해요, 도연 씨. 저도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걸.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지금 저는 52세입니다. 도연은 32세예요. 아직도 20살 차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사랑하고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50년을 억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선을 넘을 용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억눌린 채 살고 계신가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24년간 감정 없는 결혼 생활을 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50세에도, 60세에도, 70세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20살 차이 나는 사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용기 내서 행복을 찾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겐 제 이야기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억눌리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